오늘 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군대의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누군가의 무능이나 실수로 인해서 군 조직이 조금씩 삐걱거리는 그 정도라면 차라리 행복하겠습니다. 조금만 바꾸고 조금만 고치고 수선해서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참혹합니다. 마치 어떤 거대한 힘이 명확한 파괴의 방향성을 가지고 반드시 부셔뜨리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거대한 석상을 정과 망치로 조금씩 깨부수고 그 살점을 도려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단순한 군의 약화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우리 군의 해체이며 더 나아가 자해행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대라는 게 그리 쉽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교한 순서를 정해두고 그럴싸한 절차를 밟아서 조용히 은밀하게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작업이 완성되면 대한민국 군대는 겉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제복은 입었으나 임전무태의 정신력도 전투력도 빠져나간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세력이 무능해서 그렇다. 좌파가 군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서 저들이 실수를 그래서 하는 것이다.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무능해서 너무 몰라서 단지 자기 사람 하나 더 심어보겠다는 얄팍한 그런 계산 끝에 저지른 실수였다면 차라리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그런 거라면 고치면 되니까요. 되돌리면 되니까요. 바로잡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저들이 몰라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반복이고 우연이 아니라 방향이며 시행착오가 아니라 정밀한 계획의 흔적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마침내 합리적인 의심의 단계를 지나 냉정한 확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저럴까요?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이 죽으면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바로 북한과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 단순하고도 섬뜩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이 진실에 계속 눈을 감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재명 정권이 은밀하지만 과감하게 진행 중인 국군 파괴의 8단계 타임테이블을 낱낱이 공개하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검은 속내를 여러분 앞에, 국민 여러분 앞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30년을 키운 장군의 벼를 꺾어 군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지휘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켰습니다. 작년 최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저들의 광기어린 행태를 기억하십니까? 물론 꽃다운 청춘의 희생은 가슴 찢어지는 비극입니다. 국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냉정해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해병대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최정예 부대의 훈련과 작전에는 숙명적으로 위험이 도사립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슬픔을 위로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대신에 임성근이라는 장군 한 명을 제물 삼아서 온 나라를 마녀 사냥의 광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장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임관에서부터 별을 달기까지 30년, 국가는 수십억의 혈세를 들여 그를 키워냅니다. 그는 전쟁 시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적을 쳐부숴야 할 대체 불가능한 전략자살이자 살아있는 병법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은 작전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빌미로 이 소중한 지휘관을 마치 살인마인 양 인격살해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 하나로 특검이니 탄핵이니 하며 대통령실과 장관까지 엮어 정권 타도의 불쏘시개로 쓰는 나라가 도대체 세상 천지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임성근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임 장군을 지키려 했던 그 깊은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개인에 대한 비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전쟁에서 다져진 살아있는 군 교과서가 정치판의 죄물로 사라지는 것을 막고 군의 생명인 무인의 기백을 지켜주려던 군 통수권자의 깊은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기어이 해냈습니다. 봐라, 별을 달아도 소용없다. 병사 하나 다치면 너는 살인자가 되고 내 30년 군 생활은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이 섬뜩한 패배주의 바이러스를 군 지휘관들에게 주입하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단장도 목숨 걸고 나를 따르라고 외칠 수 없게 됐습니다. 강한 훈련은 필요 없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 전쟁 연습보다 변호사 선임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패배주의와 보신주의가 군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야전성을 거세하여 군을 겁쟁이 집단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세력이 노린 소름 끼치는 군 파괴 공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둘째입니다. 12.3 사태를 빌미로 군의 사상 검증으로 군인 정신의 척추를 부러뜨렸습니다. 지휘관을 겁쟁이로 만든 저들은 이제 군 내부의 사상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바람, 그 진실을 아십니까? 지금 군 승진 등 진급심사의 기준은 능력도 애국심도 작전 수행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한 가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아닌가, 이런 사상검증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존재입니다. 군 통수권자의 합법적인 명령이라고 믿고 임무를 수행했던, 묵묵히 위수령을 지키고 지휘계통을 따랐던 참 군인들은 지금 반란군 부역자, 내란 동조자로 낙인 찍혀 줄줄이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장군이 하루아침에 숙청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명령을 거부하거나 야당이 짜준 그대로를 읊어대거나 지금 야당의 입맛에 맞춰 그것은 내란이었다라고 과거의 상관과 통수권자를 배신한 자들, 정치 군인들만 별을 달고 요직인 중령 대령으로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척추인 지휘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앞으로 유사시 계엄이 선포되거나 북한의 국지도발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인들은 지휘관의 돌격 앞으로 명령을 듣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서서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검색할 것입니다. 잠깐, 내가 이 명령을 따르면 나중에 민주당 정권에게 처벌받지 않을까? 이게 나중에 내란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식이 될 것이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명령보다 정치를 먼저 생각하는 군대, 국가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계산하는 군인, 좌파 민주당과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군인을, 국군을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는 좌파 홍위병으로 물갈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방위병 출신의 국방장관과 군 경험이 없는 여성 병무청장의 임명은 군 전체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정신적 테러입니다. 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이 인사는 국가가 군을 정치적 구색 맞추기용 장식품 정도로 취급한다는 가장 잔인하고 무거운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60만 대군의 생사를 야전 경험 전무한 방위병 출신에게 맡긴다는 것, 이것은 평생 전장을 누빈 장군들과 현역 장병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병무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화 속 땀과 눈물의 무게를 모르는 이가 징집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청춘들의 희생을 그저 행정 처리용 숫자로 비웃는 잔인한 선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냉정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포송이 울부짖는 전시 상황에 전술도 모르는 장관의 명령을 산전수전 겪은 장군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지휘권 마비이자 핵으로 무장한 적 앞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안보자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을 바친 장교들의 입에서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게 만든 역사에 남을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전방위병소를 총 대신 멍둥이로 지키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군 지휘부를 껍데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선 야전부대의 실질적인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 위병소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태를 아십니까? 오발사고를 막고 피로도를 줄인다는 행정 편의주의를 핑계로 위병소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개인 총기 대신 3단봉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위병소가 어떤 곳입니까? 부대의 심장을 지키는 대문이자 적 침투 시 가장 먼저 목숨 걸고 교전을 벌여야 할 생존의 최전선 아닙니까? 북한군 특수부대는 18원 AK 소총으로 무장하고 호시탐탐 도발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에게 고작 적이 쳐들어오면 3단봉 몽둥이를 들고 육탄전을 벌이라는 것입니까? 설마 이게 대한민국의 군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혹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것입니까?
총을 무서워하는 군인, 사고가 두려워 병사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는 지휘관, 싸워서 이겨라는 투지 대신에 제발 사고만 치지 말라는 비겁한 패배주의가 군의 골수까지 파고들었다고 느껴지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적 앞에서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이 처참한 현실, 이것이야말로 총성 한번 울리지 않고 적에게 나라를 바치는 백기투항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다섯째입니다. 물리적 방어선을 허물고 정신까지 무장해제시켰습니다. 9.19 합의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최전방 지피를 파괴했습니다. 북한은 그 자리에 요새를 짓고 총구를 겨누는데 우리는 바보같이 뚫린 철책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적은 칼을 가는데 우리는 방패를 버린 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도권 최후 조지선인 대전차 방어벽을 미관상 좋지 않다며 철거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탱크가 서울로 진입할 침략의 고속도로, 이것을 우리 손으로 닦아주는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마저 지워버려서 병사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드는 이 행태, 이것이 매국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섯째, 드론 작전사령부 해체라는 미래 전력의 거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는 드론입니다. 전 세계가 드론에 사활을 거는 이 시기에 이재명 정권은 드론 사령부를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지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팔다리를 의도적으로 잘라버리는 계산된 이적 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자들의 이런 자해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사관학교의 통폐합으로 장교단의 혼을 빼내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통폐합해 민간인을 학교장에 앉히겠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관학교는 군인정신을 수혈하는 상징입니다. 이것을 민간인에게 맡긴다는 것은 장교를 전투 리더가 아니라 책상머리 행정가로 전락시키겠다는 수작입니다. 전쟁은 공무원이 아니라 무인이 하는 것입니다. 사관학교를 흔드는 건 군의 영혼을 파괴하는 짓에 다름 아닙니다. 여덟째, 포퓰리즘 복무 단축으로 군을 영원한 초보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현대전은 숙련의 싸움입니다. K9 자주포, 흑표 전차 같은 첨단 무기는 하루아침에 손에 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2030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무기 좀 다룰만 하면 전역해버리는 구조, 숙련병이 증발해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숙련된 병사가 없는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은 전장에서 값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정예화가 시급한 마당에 젊은 청년들 표져먹겠다고 국방력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 군은 이제 싸울 줄 모르는 거대한 보이스카우트, 영원한 초보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을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망국적 범죄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짓을 벌이고도 저들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누구 맘대로 이렇게 이재명의 귓구멍에 물어봐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무능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치밀하고 고의적인 반역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G부를 식물로 만들고 GP 초소에서 총을 빼앗고 방어선을 허물고 미래 전력인 드론 사령부마저 파괴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이 같은 8단계의 파괴 공작이 오직 한 방향, 대한민국 군대의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시나리오의 끝은 명확합니다. 북한과 중국이 요리하기 딱 좋은 껍데기 군대, 오직 정권의 입맛대로만 움직이는 허수아비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국방은 이념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입니다. 군대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국가의 마지막 보험입니다.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국군의 뼈를 부러뜨리는 자들, 저들이 누구든 바로 이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선포합니다. 군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자유도 끝장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죽어가는 군을 살려내는 길은 오직 하나, 저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이 심판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진실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저에게 쥐어주시는 총알이자 좌파 여론을 뒤집을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드리는 부탁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아 서로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그날까지 여러분이 저의 진정한 전우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